이제 스윙어랑 히터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오죠. 자, 스윙어하고 히터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골프 스윙할 때 뭐 히터 타입이다, 스윙어 타입이다. 근데 원조는 골핑머신이에요. 그러니까 스윙어랑 히터라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만든 것도 이제 골핑머신이고. 자, 베이직 스트로크, 그러니까 골프 스윙은 두 가지뿐이 없대요. 히팅과 스윙잉. 히팅이 이제 히터고, 스윙잉이 스윙어겠죠. 자, 근데 기압은 둘 다 동일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압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고 클럽 헤드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기울어지면서 서클로 움직이는 거는 히터나 스윙어는 다 동일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둘 다 효율적이래요. 그래서 이 효율적인 게 뭐냐면 이따가 설명드리고. 자, 근데 물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스윙을 만드는 원리는 조금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히터의 히팅의 물리학은 근육의 트러스트. 여기서 트러스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른팔을 이렇게 찌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트러스트가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얘를 이렇게 찌르려면 이 팔이 펴져야 되겠죠. 근데 작사를 이렇게 던지려면 팔꿈치가 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터는 백스윙의 파워의 원천이 뭐냐면 오른팔을 접었다가 피는 거예요. 접었다가 핀다고 해서 또 이거를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팔꿈치를 접었다 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대부분 또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근데 우리가 팔꿈치가 접히는 것도 보시면 바닥에 있는 라인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이 클럽 헤드의 끝이 바닥에 있을 때 얘가 안 잡히죠. 근데 우리가 이 연장선이 뒤를 계속 가리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얘가 이렇게 접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히는 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을 하는 건데 팔 자체적으로 회전이 아니고 얘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 오른팔이 자연스럽게 회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회전에 의해서 팔꿈치가 접히겠죠. 그리고 스윙어의 파워의 원천은 원심력이래요. 자, 그래서 골프 스윙에 있어서 파워는 왼팔, 오른팔, 어깨가 만드는 삼각형 중에 오른팔만 접혔다가 펴질 때 파워가 나오는 거잖아요. 왼팔, 오른팔, 어깨 삼각형 중에 파워는, 골프 스윙이 필요한 파워는 팔꿈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접혔다가 펴질 때 나오는 거잖아요, 파워가. 근데 이제 히터는 오른팔 접히는 거를 약간 능동적으로 오른팔의 근육의 움직임으로 접었다 피는 거고, 스윙어는 뭐냐면 오른팔도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고 팔이 접혀야 돼요. 팔꿈치가 회전을 하면서 접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접힐까요? 오른팔을 안 쓰고 오른쪽 팔꿈치가 접혀야 되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접힐 수 있는 방법. 연습 스윙 하기 전에 루틴으로 클럽을 앞에다 밀어놓고. 왜 접혔을까요? 그렇죠. 관성에 의해서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워드 프레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 이거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앞에다 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의도치 않게 백스윙이 그냥 자동으로 탁 되는 것 같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면, 자, 클럽을 앞에다 이렇게 밀어놓으면 밀 때도 그냥 막연하게 미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이 라인을 이렇게 앞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켜주고 얘도 비켜줘야 되겠죠. 그럼 이 반대쪽으로 오늘 우리가 순서를 생각을 한번 해보죠. 순서가 뭐가 제일 먼저 움직일까요? 여기서 반대쪽 백스윙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몸이겠죠. 그냥 몸이 오고, 그 다음에 손이 오고, 그 다음에 클럽이 이렇게 끌려오겠죠? 그럼 이렇게 끌려올 때 뭐가 생길까요? 레그도 있지만, 그래서 이 반대쪽으로 끌려오는 걸 또 드래그라고 해요. 골핑머신에서. 이쪽으로 끌려오는 걸 레그라고 하고 얘를 드래그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클럽 헤드가 작지만 끌려올 때 가속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럼 손목이 부드러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오른팔이 수동적으로 그냥 그립만 붙어 있는 상태가 되면 이 가속이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더 접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정지 동작에서 해야 돼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선수들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리거라고도 하고, 대부분 근데 저는 이걸 포워드 프레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수들이 대부분 어떤 동작을 하냐면 공 치기 전에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앞쪽으로 압력을 한번 줬다가 이렇게 핸드포스트라는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 하체도 임팩트 때는 이 골반이 이렇게 스퀘어 상태로 임팩트가 되는 건 아니겠죠? 열려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다고 이렇게 앞에다 밀어놓고 이렇게 백스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팔이나 손은 이 위치를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골반만 갖다가 이 반동에 의해서 내버려 두면 가속이 생기거든요.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놓고
똑같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작지만 얘가 끌려오는 가속이 생기겠죠. 가속을 내버려 두면 그럼 우리가 오른팔을 수동적으로 내버려 둬도 자연스럽게 백스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이 트리거 타입이라고 해서 이 동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지된 동작에서 하려고 하면 얘는 멈춰 있잖아요. 클럽 헤드는. 이거를 조금 쉬운 표현으로는 반동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놓고 손은 버티는 거예요. 골반만 갔다가. 그럼 우리가 오른팔을 수동적으로 내버려 둬도 우리가 백스윙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 클럽, 조금 큰 파워를 내는 쪽은 스윙어 타입이 더 맞아요. 근데 짧은 클럽, 쇼다이언이나 웨지 같은 경우는 히터 패턴이 더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웨지를 가지고 웨지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는 뒤에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 가속을 어떻게 만들까요? 끌려가는 가속이. 가속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그 몸의 움직임이 어떨까요? 스윙어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몸의 움직임이 피벗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터 패턴이 스윙어 패턴보다는 파워가 적은 파워를 쓸 때는 히터 패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웨지나 쇼다이언 같이 비교적 정확성을 요하는 클럽들 이럴 때는 훨씬 더 히터 패턴이 더 유리한 거죠. 그러면 어깨 회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스윙어랑 히터랑 어느 게 어깨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깨 회전이 더 많이 될까요? 스윙어. 왜 더 많이 될까요? 원심력을 활용을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여기서 더 많이 되는 거죠. 근데 히터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어깨가 90도 이상 회전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히터 패턴을 많이 썼었어요. 골프를 할 때 언제 썼을까요? 스윙어 패턴은 뭐 드라이버 스윙을 할 때는 잘 하지만 펀치샷은 약간 어떻게 보면 히터 패턴이에요. 어깨 회전 많이 안 하잖아요. 왜 백스윙 탑도 많이 가나요? 그래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클럽의 디자인도 히터 패턴으로 하느냐 스윙어 패턴으로 하느냐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위치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드라이버는 볼 위치가 어디 있나요? 비교적 긴 클럽들은. 근데 우리가 왼발 뒤꿈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어드레스를 하면 이렇게 어드레스 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 우리가 가운데다 손을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손보다는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가속을 만드는 게 훨씬 편하겠죠. 얘는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끌려가는 가속을 만들까요, 여기서는? 그렇죠. 바로 들어야지. 그러니까 백스윙이 좀 작은 느낌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호머 켈리가 이거를 스윙어 히터를 이렇게 처음부터 나눈 게 아닌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면 클럽이 짧은 거는 우리가 반대쪽으로 끌려가는 가속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오른팔을 쓴 거고 긴 클럽은 얘를 놔두고 이것만 써도 내버려 두면 잘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백스윙의 순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맞췄어요. 근데 페이닝이 먼저 되고 회전이 먼저 되고 그다음 수직적인 움직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뭐냐면 클리어링 라이프 힙에 의한 테이크어웨이. 클리어링 라이프 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드레스하고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이 맞을 때는 어드레스 상태로 돌아와야 될까요? 아니면 임팩트 상태로 돌아와야 될까요? 어드레스하고 임팩트는 같을까요? 비슷하지만 같진 않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어드레스를 보면 양손 가운데, 어깨, 타겟하고 평행, 골반 평행이죠. 근데 임팩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손이 가만히 있고 골반이 이렇게 좀 더 틀어지고 왼쪽이 플랫하고 오른손목이 이렇게 벤트된 상태로 임팩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한번 봐보세요. 손을 제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놨다가 오른손목이 이렇게 벤트가 되면 왼손목이 플랫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왼쪽이 높아져야 돼요. 왼쪽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골반이 조금 어드레스의 타겟보다 평행보다는 살짝 열려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 상태가 임팩트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상태로 돌아와야지 이 상태로 돌아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대부분 하는 동작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워드 프레스라는 거라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 오른손목을 벤트를 이렇게 만들면 이 골반이 자연스럽게 타겟 라인보다 이렇게 살짝 열리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때 어깨 라인은 이렇게 타겟 라인하고 평행을 유지하고 골반만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깨까지 같이 열리는 게 아니고 어깨는 최대한 타겟 라인하고 평행을 유지하고 골반만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손도 벤트 플랫으로 바뀌죠. 그럼 여기서 클리어링 라이프 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타겟 라인하고 평행을 맞춰보자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테이크어웨이예요. 그럼 이때 제가 이 테이크어웨이를 하는데 클럽하고 팔이 여기까지 이동을 한 거잖아요. 이건 어떤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갔을까요? 팔의 힘으로 갔을까요? 하체예요. 오른쪽 힙이 간 거예요. 왜냐면 어깨는 우리가 임팩트 상태로 갔을 때도 이렇게 타겟 라인하고 평행을 유지하고 골반을 열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골반하고 어깨가 동시에 뒤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는 비켜주죠. 그러면 오른팔이 오른 어깨에 붙어 있으니까 비켜주면 그러면 이때는 내가 어깨를 이렇게 돌리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이렇게 뒤로 빠지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선수들이 포워드 프레스를 해요. 근데 한국 선수들이 골프를 잘하지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 포워드 프레스 없이 골프 스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못 하는 거예요. 더 긴장이 되잖아요. 더 못 해요. 시작을 못 해요. 여기서. 왜냐면 팔도 경직이 되고 막 하니까 시작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내가 그럼 이 클럽이나 팔이 그냥 뒤로 스무스하게 빠지는 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이크어웨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여기서 포워드 프레스, 그 다음에 골반하고 어깨가 같이 가는 거예요. 포워드. 그럼 이 라인도 잘 지키죠. 그럼 오른팔이 어떻게 되냐? 오른팔 입장에서 보면. 자, 여기서 포워드 프레스라면 이렇게 앞쪽을 갖고 있다가 오른쪽 힙이 뒤로 빠지면 어깨도 같이 빠지겠죠. 그럼 이렇게 수직인 위치? 오른팔이 오른 어깨에서 수직인 위치까지가 저는 테이크어웨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패닝 모션을 하면 되겠죠. 라인을 더 지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냐면 요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 그때도 오른 팔뚝은 샤프트에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될까요? 여기서 픽업이에요. 픽업. 왼팔이나 오른 팔뚝이 지면하고 평행 정도 됐을 때 체크 포인트가 어디냐면 그립 끝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가고 싶으면 여기서 조금 더 가리키면 되겠죠. 그럼 생각보다 좀 단순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 팔뚝 입장에서 보면 포워드 프레스에 의해서 그대로 갔다가 수직,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팔뚝이 어떻게 올려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만 잘 갔으면 이 팔뚝을 지면하고 이렇게 평행으로 맞춰주면 자 수직 자동으로 맞을 수 있죠. 그 다음 뭐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내리면 돼요. 그럼 제자리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 클리어링 라이 PB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카메론 스미스 사진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골반하고 어깨 움직임을 한번 봐보죠. 어떤가요? 골반은 어떤가요? 비교적 타겟 라인하고 골반은 평행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깨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열려 있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포워드 프레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럼 골반은 타겟 라인에 비해서 10도 내지 20도 정도 열려 있는데 어깨는 평행을 유지가 된 거죠. 그러면 골반하고 어깨가 오른 힙이 뒤로 빠진 움직임에서 같이 움직여줘요. 그럼 이때는 골반은 이렇게 스퀘어로 찾아오지만 어깨는 자동으로 카메론 스미스처럼 조금 위로 뒤로 빠지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때 오른팔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여기 지면으로 수직이죠. 그때 샤프트 라인을 가리키고 여기서 이렇게 픽업을 했으면 백스윙이 되겠죠. 이거랑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이제 웨글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베너가 이제 웨글 설명할 때는 얘를 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갈 때는 그 책 한번 보실까요? 베너간의 그 제가 드렸던 교재. 여기서도 요 테이크어웨이를 봐보자. 카메론 스미스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럼 골반하고 어깨에 이렇게 움직인 양을 한번 봐보세요. 골반은 제자리이지만 어깨는 어느 정도 카메론 스미스처럼 위로 뒤로 빠진 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그게 골반을 잡아도 어깨를 잡아 뺀 게 아니고 놓고 근데 이때는 어깨는 그대로 놓고 골반만 틀어지고 그대로 빠지면 픽업만 하면 끝나겠죠. 포워드 프레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포워드, 앞쪽으로 압력을 가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립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프레셔 포인트 3번에 앞쪽으로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약간 롤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결국은 이렇게 미는 거잖아요, 앞쪽으로. 오른손으로 앞쪽으로 압력을 가하면 왼쪽 골반은 밀려야 되겠죠. 그때 왼쪽은 최대한 좀 버텨주는 느낌이 들면 왼쪽은 버티지만 왼쪽은 전체적으로 높은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베너가는 포워드 프레스를 할 때 최대한 왼손목 벤트를 최대한 유지하고 이 하체만 가는 느낌으로 해준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펴지면 펴질수록 얘도 빠질 수 있으니까 얘는 최대한 여기서 버텨주는 거죠. 근데 오른손만
놓고 같이 빠져주면 훨씬 더 테이크어웨이 동작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지고 정확한 테이크어웨이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포워드 프레스를 보시면 임팩트 위치로 바디를 스트로크 패턴별로 이동시켜 임팩트 시 모양과 느낌을 확인하는 거래요. 저 포워드 프레스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골핑 머신에 쓰는 용어로 한번 바꿔보면 임팩트 픽스일 수도 있어요. 어드레스 위치는 스타트업 전에 잠시 돌아오는 조정된 어드레스 위치의 장점을 유지한다. 이건 뭐냐면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움직이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워드 프레스의 느낌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식으로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어드레스 상태, 왼손목 상태를 유지하고 오른손목의 롤의 느낌이 들게끔 하면 포워드 프레스가 가능하거든요. 자, 포워드 프레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포워드, 앞쪽으로 압력을 가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립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앞쪽으로 압력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약간 롤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결국은 이렇게 미는 거잖아요, 앞쪽으로. 오른손하고 왼쪽 골반하고 연결이 돼 있고 왼손하고 오른쪽 골반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오른손으로 앞쪽으로 압력을 가하면 왼쪽 골반은 밀려야 되겠죠. 그때 왼쪽은 최대한 좀 버텨주는 느낌이 들면 왼쪽은 버티지만 왼쪽은 전체적으로 높은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엉덩이는 타겟 라인에 포워드 프레스를 했을 땐 약 10도 내지 20도 정도가 열려 있고 어깨는 최대한 평행을 유지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정확한 포워드 프레스가 되면 어드레스 때보다 오른 어깨가 낮고 오른 팔꿈치는 접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드저스티드 어드레스에서 왼손목은 벤트이면 오른손목은 플랫이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어드레스 상태에서 오른손목이 이렇게 앞쪽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자연스럽게 임팩트 픽스 위치로 찾아올 수도 있겠죠. 정확한 조금 포워드 프레스는 왼손목이 벤트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골반이 임팩트 픽스로 이동하면 오른손목이 롤이 되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깨 정렬은 최대한 타겟 라인의 스퀘어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포워드 프레스를 하면서 이게 잘못된 느낌으로 했던 제 경험담을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포워드 프레스를 할 때 어깨는 최대한 이 정렬을 타겟 라인의 평행을 유지하고 골반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포워드 프레스를 하는데 골반이 움직일 때 어깨까지 뒤로 빠지면 어떤 안 좋은 현상이 좀 나올까요?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사실상 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골반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어깨도 빠지면 여기서 라인을 지키는 게 약간 밖에서 안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구질상으로는 의도치 않게 약간 페이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어깨 정렬은 최대한 타겟 라인의 스퀘어를 유지하고 골반만 여기서 풀어지고 클리어링 라이트 힙을 할 때 이 골반하고 어깨가 각도의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때 어깨하고 골반이 오른 힙이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같이 움직인다고 치면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동작이 훨씬 쉬워지겠죠. 그러면 테이크어웨이 동작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베너간 봤을 때 베너간은 포워드 프레스를 할 때 최대한 왼손목 벤트를 최대한 유지하고 이 하체만 가는 느낌으로 해준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펴지면 펴질수록 얘도 빠질 수 있으니까 얘는 최대한 여기서 버텨주는 거죠. 근데 오른손만 놓고 같이 빠져주면 훨씬 더 테이크어웨이 동작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지고 정확한 테이크어웨이가 가능하니까. 근데 왜 포워드 프레스를 하냐는 거예요. 포워드 프레스를 하는 목적. 근데 포워드 프레스라는 건 뭐냐면 타겟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자는 거잖아요.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타겟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면 머리 위치를 지키고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면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처음보다. 그렇죠. 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임팩트. 그래서 내가 임팩트 순간 어느 위치에서 내가 공이 맞을지를 한번 리허설을 한번 하는 거죠. 하나의 믹스샷이 났어요. 한번 쳤는데 그 다음에 공을 놓고 치면 굿샷이 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미리 리허설을 한번 해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믹스가 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니까. 근데 이거를 좀 접목시키면 외글이나 연습 스윙을, 그러면 내가 드로우를 내가 할 거예요. 드로우를 쳐야 되는 상황이야. 그 외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에 있으면 정말로 인사이드 아웃 이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갖고 좀 외글을 해야 되고, 내가 오히려 이제 페이드를 조금 구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이 있으면 여기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거를 한번 리허설을 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24가지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임팩트 픽스,
그다음에 어드레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골핑 머신에서는 스윙의 시작을 12가지 섹션으로 나누죠.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뭐 이제 뭐 바람 체크, 뭐 클럽 체크 뭐 이런 거니까 그건 제껴두고 제일 첫 번째 섹션이 뭐냐면 임팩트 픽스예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거든요. 왜 그렇게 호모킬리는 정의를 내렸을까요? 임팩트 픽스가 스윙의 첫 번째라고 정의를 내린 이유. 우리가 어드레스랑 임팩트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드레스 상태로 공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생각한 어드레스는 그립이 양손 가운데에 있고 골반 스퀘어, 어깨도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지만 임팩트 상태에서는 항상 왼쪽이 조금 높고 오른쪽이 좀 낮은 상태로 임팩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외근을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면 왼손목은 플랫하고 오른손목은 벤트가 되는 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만 하면은 이게 임팩트를 리허설 하는 걸 수도 있고 때로는 백스윙을 가는 과정을 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포워드 프레스가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 그래서 저거를 알아보기 전에 3장에 나오는 어드레스 루틴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의 미스샷은 선택한 스트로크와 느낌이 맞지 않아 어드레스에서 사라진대요. 이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어드레스 하면 딱 불안한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잘못 쓴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왜 왔을까요? 그거고 어떻게 보면 정렬이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볼위치가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윙어 패턴으로 스윙을 할 건지 히터 패턴으로 스윙을 할 건지 이걸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어드레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히터 패턴으로 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공이 너무 왼쪽에 있으면 업라이트하게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자꾸 조정도 하게 되고 그런 걸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3가지 절차를 계속 반복해서 좀 연습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루틴이래요. 이제 호머켈리가 얘기하는 이제 공 치기 전에 루틴. 첫 번째는 이제 연습 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프레스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필요한 경우 반복적으로 해야 된대요. 이제 대부분 선수들도 잘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한국 선수들 물론 잘 치지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하는 프로들도 많이 있지만, 좀 웨글이나 이 포워드 프레스에 대해서는 좀 안 하고 하는 프로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외국 프로들 보면은 다 이제 외골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뭐 타이거 우즈도 그렇고 어느 정도 다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포워드 프레스라는 거를 항상 스윙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타이거 우즈도 이제 영상을 보면 그냥 스타트 하는 것 같지만 약간의 작은 포워드 프레스를 하더라고요. 로리 맥킬로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포워드 프레스를 하냐는 거예요. 포워드 프레스를 하는 목적. 근데 포워드 프레스라는 건 뭐냐면 타겟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자는 거잖아요.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타겟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면 머리 위치를 지키고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면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처음보다. 그렇죠. 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임팩트. 그래서 내가 임팩트 순간 어느 위치에서 내가 공이 맞을지를 한번 리허설을 한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로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이제 임팩트 픽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의도된 샷에 따라서 임팩트 픽스를 하는 패턴도 한 가지 패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이제 같이 한번 봐보시고. 자, 그래서 어드레스에서는 스타트업, 테이크업 전에 모든 준비가 되어야 하며 손이 클럽을 완전히 대체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나온 손목의 3가지 움직임 있잖아요. 수평적인 움직임이 그립을 잡고 오른손목이 수평적으로 벤트가 되면 클럽 샤프트를 제어하고 벤트된 상태에서 테이크 이후에 오른쪽 팔꿈치나 몸의 움직임에서 픽업이 되면 왼손목 코킹의 수직 모션이 클럽 헤드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열렸던 클럽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면 클럽 페이스를 제어한 3가지 요소를 손목의 3가지 움직임으로 잘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이 이제 클럽을 대체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얘를 클럽이 아니고 이런 막대기를 잡고 여기서 오른손목이 이렇게 벤트가 되면 클럽 헤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라인을 제어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제일 속는 게 뭐냐면 클럽 헤드의 움직임에 시선이 뺏기는 순간 저는 골프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구질을 만들기 위해서 어드레스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뭐 오픈 약간 열어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닫아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인지를 하고 하면은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클럽 페이스는 무조건 스퀘어로 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스탠스도 그냥 막연하게 너무 이렇게 스퀘어 스탠스를 너무 고집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창의력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플레이를 할 때 스트레이트 샷만 구사하는 게 골프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미스했을 때를 그걸 얼마만큼 리커버리를 하느냐가 스코어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골프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칠
실수 없잖아요. 뭐 나는 페어를 지키려고 하는데도 오른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어느 정도 슬라이스를 좀 해서 이 커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큰 미스가 나오니까 저는 조금 스코어에도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연습 스윙과 프랙티스 스트로크와 웨이글은 인사이드 아웃 임팩트를 설정하기 위해서 볼 위나 뒤에서 해야 된대요. 자, 웨이글을 한번 해볼까요? 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웨이글을 하면 공 치기 전에 그럼 클럽이 안으로 위로 올라가죠. 그럼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면 클럽이 오는 길을 어떻게 보면 리허설을 한번 해보는 걸 수도 있죠. 또 저런 얘기를 해요. 연습 스윙이나 웨이글 없이 스윙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대. 우리가 저거를 조금 그런 거랑 빗대어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의 믹스샷이 났어요. 한번 쳤는데 그 다음에 공을 놓고 치면 굿샷이 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미리 리허설을 한번 해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믹스가 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니까. 근데 이거를 좀 접목시키면 웨글이나 연습 스윙을 그러면 내가 드로우를 내가 할 거예요. 드로우를 쳐야 되는 상황이야. 그 웨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에 있으면 정말로 인사이드 아웃 이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갖고 좀 웨글을 해야 되고 내가 오히려 이제 페이드를 조금 구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이 있으면 여기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거를 한번 리허설을 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잭 니클러슨과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이 들어갈 때도 공을 치기 전에 들어갈 때도 내가 드로우를 치고 싶으면 볼이 이렇게 저 스틱이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내가 페이드를 칠 것 같으면 여기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라고 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치기 전에 내가 뭔가가 결정이 났으면 그거에 맞게끔 그 루틴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내가 드로우를 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봐야지 공이 있으면 인사이드 아웃이 조금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드로우를 치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웨글 하면은 어떤 걸로 생각하나요? 이 손목의 움직임을 조금 더 강조하지 않을까요? 골핑 모션은 팔의 액션이래요. 오른팔뚝은 두 가지 움직임밖에 못하죠. 패닝이에요. 패닝과 픽업이죠. 패닝을 리허설 하는 거예요. 왼손목 벤트, 오른손목 플랫이었다고 하더라도 오른팔뚝이 패닝을 하면 클럽 헤드가 어느 순간에는 내 손보다 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오른손목이 자연스럽게 벤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팔뚝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오른팔뚝의 픽업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패닝, 그 다음에 픽업. 근데 내가 몸을 잡아놓고 여기서 패닝 모션을 리허설을 하면 이 손목이 왼손목은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른손목은 이렇게 벤트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손목을 여기서 꺾는 게 아니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 팔뚝의 움직임만 하면 손목의 모션이 자연스럽게 얘는 벤트가 되고 왼손은 터닝이 될 수밖에 없다. 골핑 머신에서 말하는 웨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골핑 머신에서 말하는 어드레스 웨글은 정렬을 확인하면서 팔의 액션을 재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웨글 하면은 어떤 거를 생각하나요? 이 손목의 움직임을 조금 더 강조하지 않을까요? 골핑 머신은 팔의 액션이래요. 백스윙을 시작할 때 팔의 액션은 뭐가 있을까요? 백스윙을 할 때 오른팔뚝은 두 가지 움직임밖에 못하죠. 패닝이에요. 패닝과 픽업이죠. 패닝을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손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기서 바닥에 있는 라인을 제어하기 위해서 패닝을 하면 손목은 자연스럽게 오른손목이 여기서 패닝을 하면 클럽 헤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왼손목 벤트, 오른손목 플랫이었다고 하더라도 오른팔뚝이 패닝을 하면 클럽 헤드가 어느 순간에는 내 손보다 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오른손목이 자연스럽게 벤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립 모션 및 핸드 모션에 적용을 해야 된대요.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 중에 클럽 샤프트를 제어하는 게 그립 모션, 수평적인 움직임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핸드 모션이 뭐냐면 오른손목이 이렇게 벤트가 되고 바닥에 있는 플레이 라인을 유지하려면 왼팔 플라잉 웨지 구조, 그 다음에 이 V자 쉐이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패닝 모션에 의해서 얘는 어느 정도 회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리허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손목 모션, 미스트 모션은 클럽 헤드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팔뚝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오른팔뚝의 픽업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패닝, 그 다음에 픽업. 근데 내가 몸을 잡아놓고 여기서 패닝 모션을 리허설을 하면 이 손목이
왼손목은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른손목은 이렇게 벤트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 클럽 샤프트, 오른 어깨, 그다음에 딜리버리 라인을 추적하는 오른 팔뚝 및 오른 힙 제거를 점검해야 된대. 외그를 하면서.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오른 힙 제거. 클리어링 라이프 힙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책을 보시면. 이게 뭘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임팩트 픽스하고 어드레스를 한번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 오른 힙을 비켜주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가 임팩트 픽스에서는 보시면 오른 힙이 나와있죠. 그럼 얘를 빼주면 이게 클리어링 라이프 힙이거든요. 근데 외글에서는 이 몸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팔뚝에 패닝 모션을 하고 실질적으로 스윙을 할 때는 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외글에 이 동작이 뒤따라 붙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모션하고 액션을 우리가 여기서도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모션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외글을 통해서 오른 팔뚝 패닝을 하면 오른 손목이 왜 벤트가 되냐. 제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이 팔뚝의 연장선이 바닥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면 플랫이죠? 왜 벤트가 됐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오른 손목을 벤트한 건 아닌 거거든요. 오른 팔뚝 플라잉 엣지는 클럽 샤프트랑 팔뚝이 같은 면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박수를 쳐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패닝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뒤로 가는 거를 방해를 안 하고 라인을 지키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오른 손목이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가 안 꺾이면 라인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모션이잖아요. 손목에 보시면 그립 모션, 핸드 모션, 위스트 모션인 거잖아요. 그립 모션은 수평적인 움직임. 그리고 위스트 모션은 손목 모션은 클럽 헤드를 이렇게 수직으로 꺾는 거고 핸드 모션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 중에 핸드 모션을 했을 때 왼손목이 버티컬 위치에서 릴로버킹을 턴이죠. 반대로 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터닝이지만 턴드는 아니래요. 턴드는 액션이잖아요. 터닝이 되는 거는 내가 왼손목을 이렇게 근육을 써서 바꾸는 게 아니고 라인을 지키려고 이렇게 비켜줬더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손목을 여기서 꺾는 게 아니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 팔뚝의 움직임만 하면 손목의 모션이 자연스럽게 얘는 벤트가 되고 왼손은 터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백스윙 때는 안에서 위로 올라가죠. 여기다 다시 풀면 인사이드 아웃 뭔가 이 클럽 헤드 움직임을 또 리허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드레스 위치로 복귀는 선택 사항이래요. 스윙어는 아무래도 다시 이 위치로 임팩트 픽스에서 여기서 외그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해놓고 여기서 돌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상태에서 그냥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손목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외그를. 베너간도 그렇고 뭐 베너간 외그를 보면 여기서 오른 팔꿈치가 붙고 왼손은 앞으로 나오고 오른 손목은 이렇게 꺾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팔일 수도 있다는 거죠. 페이닝 모션에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왼팔 머신 컨셉하고 또 붙어야 돼요. 왼팔은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오른 팔뚝이 이렇게 박수를 치는 동작에 그립을 잡고 이렇게 박수를 치면 얘는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는 거고 오른 손목은 클럽 헤드가 뒤로 가기 위해서는 벤트가 되는 동작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베노간이 말하는 외그를 따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패닝 모션을 하면 오른 어깨도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얘를 하면 안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가리키려고 하는데 얘가 멈추면 이 팔꿈치가 접히겠죠. 우리가 팔을 제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려뜨리면 이 팔꿈치가 살짝은 접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거죠.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밑으로 당겨서 이 팔꿈치가 살짝 펴지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하고 내가 패닝 모션과 그다음에 이 팔뚝의 연장선을 이렇게 하나를 제가 이렇게 거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팔뚝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계속 지키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는 것도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팔꿈치가 접혀야지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이렇게 접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립 모션과 핸드 모션의 적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립 모션은 클럽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클럽 샤프트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핸드 모션은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 외글은 오른 팔뚝 페이닝 모션을 예행 연습하는 거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립 모션과 핸드 모션이 발생이 되겠죠. 베노간이 말하는 외글을 따라 한번 해보면 왼쪽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오른 손목이 벤트가 되면 오른 팔꿈치가 접히면서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패닝 모션을 하면 오른 어깨도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얘를 하면
안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갈키려고 하는데 얘가 멈추면 이 팔꿈치가 접히겠지. 이게 뭐랑 비슷할까요? 백스윙 때 여기서 어떻게 보면 픽업 모션을 또 예행 연습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오른 팔꿈치 접히면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 이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손이 아니라 팔뚝의 움직임에 의해서 손목이 반응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꿈치 접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면 팔꿈치를 접으라고 이제 골핑머신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팔꿈치를 접는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얘를 뒤로 당기는 게 아니고 골핑머신에서 말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닝 모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팔꿈치를 중심으로 팔뚝이 이렇게 부채를 펴주듯이 이렇게 회전적인 부분이 강하죠.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건 뭐에 영향을 받냐면 팔뚝은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에요. 클럽이 플랫하면 플랫할수록 이 팔꿈치를 중심으로 팔뚝이 얘가 더 이렇게 플랫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팬이 열리는 양이 많아요. 근데 업라이트 하면 열리는 양이 적어요. 그럼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팔꿈치가 잡힌다는 거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 오른 팔뚝의 움직임을 보시면 패닝 모션이 되고 그 다음에 픽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오른 팔뚝의 연장선이 계속 갈킨다고 치면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접히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익스텐서 액션이라고 있잖아요. 골핑머신에서 그 개념으로 그거를 설명을 한번 해보면 왼팔은 이렇게 줄이에요. 항상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보면 오른손은 왼손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오른쪽이 이렇게 낮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른팔이 펴지면 왼쪽이 뒤로 빠져요. 근데 이게 오른쪽이 낮은 상태에서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를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팔꿈치가 살짝 접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를 피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팔이 펴지면 펴질수록 왼쪽은 뒤로 빠져요. 그럼 정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패닝 모션을 이제 팔꿈치 접히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익스텐션 액션이라는 게 여기서 왼팔을 오른손으로 지긋하게 당겨서 피는 거죠. 그럼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 있는 거는 사실상 오른 이두근을 써서 내가 근육을 수축시켜서 접은 게 아니라 구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접혀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익스텐션 액션을 하려면 오른팔에 어디 근육이 제일 활성화가 돼야 될까요? 얘를 밑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 함도예요. 그럼 얘를 계속 핀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구조에 의해서 얘가 접혀 있는데 라인을 제어하기 위해서 팔뚝의 연장선이 패닝 모션을 해요. 이거를 골핑머신에서 얘기할 때 뭐냐면 익스텐션 액션을 또 잘못하는 경우가 프레셔 포인트 1번하고 3번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님이 말씀하시는 그 느낌을 프레셔 포인트 1번으로 얘를 조금 이렇게 과도하게 너무 이렇게 세게 피려고 하면 얘가 펴지겠죠.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당기는 정도? 우리가 왼팔이 정말로 얘 줄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팔을 제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려뜨리면 이 팔꿈치가 살짝은 접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밑으로 당겨서 이 팔꿈치가 살짝 펴지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하고 내가 패닝 모션과 그 다음에 이 팔뚝의 연장선을 이렇게 하나를 제가 이렇게 거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팔뚝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계속 지키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는 것도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팔꿈치가 접혀야지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이렇게 접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는 거는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에 의해서 약간 회전적인 느낌이 강해져. 이거를 해보면 돼요. 오른팔이 백스윙 때 우리 몸은 회전은 아니지만 어떻게 움직이나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오른팔도 같은 방향으로 따라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팔뚝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얘는 왜 접혔을까요? 구조상 이렇게 접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가만히 놓고 오른쪽 어깨 뒤로 빠지는 대로 얘가 따라가면 얘가 접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접히는 거죠. 왼팔도 마찬가지. 왼팔을 시계 피니시 방향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를 틀면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백스윙을 하는 거는 양쪽 샤프트를 이렇게 유지하고 오른팔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왼팔이 회전을 해요. 그럼 양쪽 플레인 라인이 맞죠? 그럼 여기서 왼팔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접혔던 팔꿈치는 어떻게 되냐면 펴져요. 놓고 반대쪽으로 요번에 오른팔이 이렇게 펴지면 그럼 양쪽 팔꿈치는 어떻게 해야 돼야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백스윙이 가능할까요? 한쪽이 펴져 있으면 한쪽은 무조건 구부러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믹스가 있잖아요. 팔로우 스로 이후에. 그래서 골핑머신에서 팔로우 스로의 정의를 어디까지 내리냐면 임팩트 이후에 헤드가 내 손보다 밑에 있는 이 상태까지가 팔로우 스로우고 이 클럽 헤드가 가려면 그때부터는 이 팔뚝의 스위블 동작에 의해서 이렇게 접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얘를 계속 피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웨글은 실제 스윙에서 테이크어웨이 이후에 발생을 한대요. 테이크어웨이 때 웨글이 나오는 게 아니고 테이크 이후. 자, 그거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봐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클리어링 라이트 힙에 의한 테이크어웨이. 임팩트 픽스 상태에서 이 골반 오른 힙이 뒤로 빠지면 이 이후에 패닝 모션이 되고 그 다음에 피거 모션이 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웨글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처음 스윙부터 손목을 액션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손목을 써서 테이크어웨이를 하다 보면 많은 미스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저렇게 갈 것 같아요. 클리어링 라이트 힙에 의한 테이크어웨이.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눈 게 뭐냐면 손을 놓고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임팩트 6를 하면 왼손목은 플랫, 벤트죠. 이 골반은 타겟 라인에 대해서 살짝 열려 있고 근데 이 어깨 라인은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 골반이 뒤로 이렇게 빠지면 이게 테이크어웨이인 거잖아요. 이때는 웨글 동작이 나올까요? 테이크어웨이 상태에서는?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패닝이 되는 거예요. 오른팔뚝이 여기서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박수를 치듯이 가면 이번에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립 끝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팔뚝 픽업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웨글이라는 걸 따지면 테이크어웨이 이후에 패닝과 픽업을 리허설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테이크어웨이 전에 한번 리허설을 한번 해보는 거죠. 팔뚝의 패닝을. 그래서 웨글은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려는 모션으로서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겠죠.